네, 취재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꽤 작년이었던가요? 네. 도심 융합 특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지정이 되지 못하고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드디어 선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따라붙는 말이 이례적으로 네. 라는 말이 또 붙더라고요. 맞아요. 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도심 융합 특구라는 게 뭔지부터 좀 먼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몇 번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도심 융합 특구라는 거를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기도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있죠. 이런 걸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그런 비슷한 거를 지역에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도에 있는 테크노밸리의 특징이 뭐냐면 IT 업종같이 첨단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이 특정한 지역에 대거 몰려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의 원조인 실리콘밸리를 생각하면 이게 실리콘밸리의 경우에 애플이나 구글 본사가 다 여기 있고요. 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메타도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텍사스라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긴 했지만 지금 전기자동차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원래는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최대의 포털 사이트, 양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랑 다음이 전부 다 입주를 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3대 업종으로 흔히 3N, 그러니까 N이 3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넥슨, NC, 넷마블을 우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중에 넥슨하고 NC가 판교에 입주를 해 있어요. 예. 그 정도로 큰 거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한글과 컴퓨터라거나 알랩이라거나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유명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리콘밸리라거나 테크노밸리 같은 지역을 수도권 말고 지방 광역시에도 조성하겠다라는 게 애초 이 사업의 목표예요. 그래서 정부가 2020년 9월에 이 특구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을 때 당시에 보도자료를 만들면서 이 보도자료의 제목이 뭐였냐면 판교밸리를 지방에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판교를 성공 사례로 보고 지역에도 이런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네. 지역 중에서는 광역시가 해당이 되는데 인천은 수도권으로 포함되니까 제외를 하고요. 그러면 부산하고 대전, 대구, 광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울산까지 해당이 되겠죠. 예. 이 5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번번이 낙방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도심 융합 특구라는 네.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네. 이게 판교는 테크노밸리 네. 해서 바로 그 직관적으로 뭔가 이름이 와닿죠. 와닿아요. 그런데 네. 도심 융합 특구라고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에? 네,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그 지역에 붙어있는 이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모든 이름의 원조가 된 실리콘밸리라는 말은 실리콘 더하기 밸리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은 교소라는 물질의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 실리콘이 되는 거고 밸리는 네. 계곡이란 뜻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에 처음에 입주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IT 기업들이 아니고요. 인텔이나 AMD, 뭐 엔비디아, 퀄컴,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랑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본 물질 중에 하나인 실리콘, 규소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었고 이 지역이 원래 지형적으로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계곡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몰려 있다고 그래서 실리콘 더하기 밸리가 된 건데 네. 판교의 테크노밸리는 그 다음에 생긴 말이에요. 사실 판교 지역은 엄밀히 말해서 계곡 밸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실리콘밸리처럼 모여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밸리라는 말을 그냥 갖고 왔고, 그러니까 이건 특정 지역이라는 말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애초에 판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IT 업종으로 생각을 해서 IT밸리라고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IT 말고도 다른 업종들이 들어올 게 있네. 왜냐하면 실제로 제약회사나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첨단 기술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 상관없겠다라고 해서 기술이란 말을 집중을 해서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지역 광역시에는 네.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도심 융합 특구라고 네. 한 거는 테크노 관련 기업들이 이미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도심융합 특구에도 결국 정부가 입주시키고 싶은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교밸리를 지방에도 만들겠다는 거니까 예. 결국 첨단 산업
산업을 지방에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수도권에 너무 몰려있는 첨단 산업의 역량을 지방에도 조금 나눠주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왜 도심융합특구라는 이름을 굳이 붙였냐면 그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도심융합특구는 아까 뭐 저희가 조어를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세 가지가 합쳐진 거잖아요. 도심 더하기 융합 더하기 특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건의 첫 번째가 도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접근성이 확보돼 있고 사람들이 몰려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곳에 조성해야 기업이든 인재든 유치하기가 쉽겠죠. 정주 여건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도심에다 만들겠다는 의도가 먼저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붙은 융합이라는 말 생각해보면요. 아까 미국 실리콘밸리나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올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나 테크노밸리가 성공한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은 원래 기후가 굉장히 좋고 온화하고 사람들이 살기 원래 좋은 곳으로 이름나 있어서 누구나 네.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는 스탠포드나 UC 같은 이제 명문의 대학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사람들을 끌어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어떻죠? 모두가 선망하는 수도권. 수도권이죠. 그것도 판교니까 강남 쪽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이제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런 걸 몰지 않아도 주거라거나 상업 문화시설 같은 기반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지역은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지역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문제점에 가까운 것 때문에 아까 테크노밸리라는 말을 그대로 갖다 지역 테크노밸리라고 하지 않고 이걸 굳이 얘기한 겁니다. 지금 지방의 광역시들이 기업이나 인재를 계속 빼앗기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다, 소멸 위기에 처했다, 자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수도권처럼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아니면 내가 지역에 살더라도 문화라거나 의료라거나 뭐 여러 가지 여건들, 소위 말하는 정주 여건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광역시들, 울산을 포함해서 다양한 광역시들이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을 살려보려고 자체적인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는 했죠. 울산도 산업단지도 여러 개 조성하고 네. 노력을 해봤지만 그동안 결국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는 기업만 유치를 하고 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기업에 입주를 해도 삶의 터전을 울산에 잡지 않는다는 게 늘 문제가 됐잖아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실리콘밸리나 테크노밸리가 성공한 이유는 원래 그 지역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거나 거기에 가까웠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지방광역시에서 실리콘밸리나 테크노밸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싶으면 기업만 유치해서는 답이 없다. 애초에 만들 때 주거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시설을 융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구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예. 이것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판교 테크노밸리는 특구가 아닙니다. 여기는 산업단지의 형태로 조성을 한 거였어요. 아, 그러면은 정부 지원이 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특구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역의 광역시에는 아직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인재를 끌고 올 만한 어떤 동력이 여력이 존재하지 없으니. 않으니까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보조금을 더 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끌고 올 만한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정부가 특별구역을 지정해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이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기로 하면서 이 사업에 지정되는 특구에 대해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특례를 적용하기로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에 한번 특구가 지정이 되면요. 거기에는 다른 특구를 중복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른 혜택을 또 줄 수가 없다는 중복 지원이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심융합특구 안에서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심융합특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구의 혜택이 일단 첫 번째로 있겠죠. 예. 근데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울산에 특구를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의료라거나 어떤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막 울산이 마구 추진하고 싶은 게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특구를 뭔가 추가로 더 만든다고 할 때 그 도심융합특구에서 다시 한번 의료 분야의 특구를 재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혜택을 주면서 기업이나 인재를 더 끌어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특구 같은 경우에 원래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특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는요. 부처의 경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테크노밸리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들이 들어가니까 관련된 협력업체나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 광역시에서도 특구를 육성할 때 그런 창업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역할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같이 들어와야 될 때는 교육부가 나서서 도와주기로도 했어요. 이렇게 설명만 듣고 보면 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만큼 좀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네.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을 그렇죠. 지원을 한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은 울산이 사수 끝에 지금 성공을 한 거였어요. 그렇죠.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네. 두 곳을 밀었잖아요. 그렇죠. 집중하지 않고. 맞아요. 그게 가장 문제였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을 많이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지역에서나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교통정리를 어떻게든 진통 끝에 한 군데로 몰았는데 울산은 그걸 계속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원래 울산시의 계획은요. 처음에는 울주군 KTX 역세권 일대에다가 이 특구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네. 여기가 울산의 기존 도심지에서 거리가 멀다는 문제는 있는데 KTX역이라는 광역교통망이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예. 추가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에 넓은 땅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기업이나 어떤 연구기관에 바로 주기도 좋고 뭔가 개발하기가 훨씬 쉽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울산시가 상업시설이나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을 하고 싶어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구를 통해서 기업이나 인재를 유치하면 기존에 하려던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융합특구라는 애초에 취지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주차다가 중구 지역의 정치권에서부터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울산의 원래 도심은 거기가 아닌데 왜 엉뚱한 곳에다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네. 중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위 원도심이라고 그래서 울산은 시작된 지역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심 융합특구의 지정 취지를 살리려면 중구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네. 원래는 울산시 안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든 중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울주군과 중구 간에 유치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도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됐고 결국 울산시가 계속 고심을 하다가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채로 울주군이랑 중구를 동시에 다 올립니다. 둘 다 지정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심 한 곳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과 또 평등하게 형평성도- 돌아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예,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두 곳을 묶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다른 지역은 아무리 넓어도 200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데 애초에 울주군과 중구가 주장했던 곳을 묶으면 500만 제곱미터가 넘거든요. 네. 이렇게 넓은 곳은 도심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탈락을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도심과 융합이라는 점에서 울주군과 중구를 하나의 도심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울주군과 중구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융합을 한다는 개념도 통하지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어디 한 군데를 좀 발전시키려고 보면 규모가 너무 넓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규모 자체가. 그렇죠. 집중해서 뭔가를 개발할 만큼의 어떤 도심지라고, 그러니까 중심지라고 보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최종으로 선정된 특구가 네. 울주군이랑 중구가 네. 동시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지역이 경쟁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울산시가 이 문제를 반만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시가 신청을 할 때는 원래 최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TX 역세권도 묻고 중구가 주장했던 중구의 혁신도시에다가 그 인근의 장현산단까지 묶어서 560만 제곱미터를 냈는데 예. 이거는 탈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제출했던 수정안에서는 울주군과 중구를 그대로 냈다는 점에서는 해결을 못했지만 면적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276만 제곱미터까지 줄였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울주군도 필요하고 중구도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가 면적을 대신 많이 줄였습니다. 좀 해주세요라는 요구를 계속했고 이게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이 경쟁 구도를 풀지 못한다는 얘기는 있고 더 정부는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네. 울산만 지지부진하니까 이걸 계속 끌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면적을 더 줄여서 한 193만 제곱미터까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해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울산의 지도를 놓고 좀 설명을 들어야 할까 봐요. 네. 울주군과 중구가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전혀 그러면 없습니다. 이게 도심 융합 특구라는 것 자체가 네.
잘 돼야 할 텐데요. 그렇죠. 일단 양쪽 지역 모두 이런 결정이 나고 나니까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잘 될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울주군의 경우에는 우리는 KTX 여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재를 몰아오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우리는 이미 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어떤 산업단지 유치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중구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도심에 있으니까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주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오기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 유치가 더 편할 거다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려 놓으면 이거 그러면 울주군하고 중구가 경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또 거죠. 어느 기업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지를 그렇죠. 두고 기싸움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러면 지역 간의 융합을 얘기하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붙은 행정구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죠. 예. 그러니까 뭔가 융합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울주군은 울주군대로 중구는 중구대로 각자 육치 경쟁을 벌일 위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율을 잘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겁니다. 대중교통도 중구와 울주군을 잇는 게 그렇게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맞죠. 자동차로 다녀도 굉장히 꽤 먼 거리거든요. 최소한 30분은 걸리는 이것부터도 거리죠. 또 네. 해결을 해야 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다른 광역시는 어떻습니까? 다른 광역시는 한 예. 군데로 집중이 돼 있죠. 맞아요.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할 건가를 두고 원래 내부 경쟁은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10월에 정부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12월에 대구랑 광주부터 먼저 지정을 했어요. 네. 여기는 애초에 이제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먼저 특구 지정이 돼서 여기는 이미 사업 시행 계획 같은 걸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대전도 작년 3월에 사업 특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도 어디를 할까를 두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군데로 지정을 하면서 정리가 됐고 부산이 끝까지 입지를 정하지 못해서 울산과 함께 남아 있었는데 작년 11월 1년 전에 여기도 센텀직으로 사업직으로 완전히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만 1년 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뒤늦게 가고 있다가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로 이게 생겨버린 거죠.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역이 먼저 이렇게 특구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특구를 지정하면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설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 용역 작업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지역들은 이거 이미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울산은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늦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인재가 한두 끝도 없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먼저 어디로 데리고 오냐가 중요한데 여기가 이미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이 1년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길게는 2년 늦게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기형적인 입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요. 옛날 경북도청 터랑 그 일대의 경북대학교를 묶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광주는 혁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상무지구 한 군데로 묶었고요. 예. 대전은 KTX 역세권이랑 충남도청 이전 부지가 역시 묶여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들어도 도심이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부산은 센텀 이지구입니다. 여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지역들의 특징은 기존에 원래 도심이었던 지역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센텀처럼 신도시가 있어서 금방 개발하기 쉽다거나 인재를 유치하기 쉽다는 어떠한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울산은 지금 중구를 봐도 울주군을 봐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느냐고 보기에는 중구는 구도심이기는 한데 사람들을 바로 끌어모을 만큼의 어떤 매력이나 어떤 충분한 시설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울주군은 기본적으로 도심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도 지금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 다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네. 이 두 군데 간의 어떤 연계나 해결을 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형적인 입지 문제가 어쨌든 지정은 됐기 때문에 두 군데를 융합을 하려면 어떻게든 그 안에서 어떤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교통수단의 문제 해결이라거나 아니면 이간의 교류를 어떻게든 강제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연계 기관을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식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양쪽이 유치 경쟁만 하다가 끝나는 상황이 되고 결국 산업단지 만들다 끝나는 것처럼 별다른 혜택이나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의 불리함과 시간의 늦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정말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붙은 만큼 네. 정말 잘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MBC 유희정 기자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